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황실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진단 2시 상황실 이 종목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신풍제약입니다. 이제는 치료제인가요? 저희가 보니까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치료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의 시선이 백신주가 아니라 치료제로 쏠릴 때가 됐습니까? 저는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치료제 관련주 사실 몇 개 남지가 않아서 맞아요. 이제는 정말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머크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HK 이노엔이 있죠. 거기도 쉽게 지금 주가가 죽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CMO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백신주 같은 경우가 정말 치료제가 이제는 나오나 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성 자체가 치료제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일단 구매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분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질본 같은 경우, 질병관리청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약사 머크죠. 그래서 머크앤컴퍼니와 화이자, 스위스 제약사 로슈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백신은 개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도 앞으로 올해 개발이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국내에서도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승인받을 시 그동안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면역 체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도 먹는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약품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가게 된다면 11월부터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5천 명이 넘어가더라도 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편의성이 있는 이 치료제 앞으로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선진국에서도 조금씩 승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백신에서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풍제약 하면은 코로나19 치료제로도 떠오른 종목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와닿은 게 실제로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남은 게 몇 개 없다.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손을 들고 두 손 두 발 들고 다 떠나져간 상황에서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상황인데 신풍제약도 그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우린 제약 항상 그렇습니다. 결과 안 나왔지만 기대를 가지고 베팅할까 말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바라볼까요? 저는 그래도 네. 신풍제약 작년부터 피라맥스에 대한 정말 많은 수많은 논문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도 사실 임상 2상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임상 3상도 이제 승인이 됐죠. 이게 승인이 된 걸로 일단 봐야 되는데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1,400명 정도 이제 환자 수를 늘려서 또 하나 이제 남아공 임상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고 필리핀 임상은 내년 3월로 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해서 WHO에 대해서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테소니트 주사제 같은 경우도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 어쨌든 피라맥스가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구매가 그때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산으로 한 362억 원 정도 편성된 상황인데 피라맥스 가격 굉장히 싸거든요. 안정성하고 유효성은 어느 정도 이상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한 그 결과보다도 중증 환자에 대한 개선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절대적인 팩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 신풍제약이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사실은 얼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맞아요. 세무조사 받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세무조사 받는구나. 최근에 하나부터 해서 정말로 세무조사 받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필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주주들의 원성을 샀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주주 추가 매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꼭 회사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좀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 감염하고 예방 치료를 하기 위한 용도에 대한 특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3월에 출원해서 이달 7일 날 공개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특히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하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공개를 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보통적으로 특허를 받아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 결과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임상이 5년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은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 재창출의 경우 피라맥스가 사실 약물 재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대폭 감소할 수 있겠다 해서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면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이제 승인이 됐죠. 근데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앞으로 셀트리온은 유럽 쪽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나 이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네. 채팅방에 셀트리온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신풍이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쉬운데 과연 신풍제약이 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에 대한 대답과 함께 그럼 지금 매수를 해본다면 여전히 룸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최근에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가격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BNC라든지 이런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그래도 높은 가격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못 갔지만 승인이 났음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좀 이런 실적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도 이제 바닥권에 좀 진입했다 생각이 들고요.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작년 12월 이후로 제대로 오른 적이 없죠. 중간중간 이런 파동 자체가 한 70% 정도 되는 큰 파동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이 보시면은 9월 29일 날 급락이 나온 날 이때 세무조사 이슈가 있었었죠. 보통 통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떨어지고 나서 이때 또 손절 사인을 또 여기저기서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10월 5일 날 장대봉을 세워놓고 이번 주에 백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등이 신통치 않아요. 하지만 신풍제약은 이번 주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허에 대한 기대감, WH에 대한 결과 주가의 위치가 워낙에 바닥이고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라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가격만 좀 잡는다면 이 전저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한번 반등을 단기간에 크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 가격은 5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CI입니다. 신고가 스탑. 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OCI는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12% 가깝게 급락했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막 경기 방어주 들어가야 된다. 또 엔터주. 최근에 또 에너지도 뜨거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또 계속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랐었던 쪽으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오늘 강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또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던 LX 인터내셔널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또 최근에 엄청나게 또 추천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가 바닥권으로 진입했을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다. 태양광 패널 주제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왔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뭐 태양광 발전도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전력난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 증설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바닥에서 타 종목 대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좀 낙폭과대라든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도 나온 뉴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네. 그럼 일단 OCI가 가격적인 면 때문에 오늘은 빠졌어도 이 기류를 본다면 네. 신재생 쪽은 우리가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또 여기하고 또 오늘 빠진 종목 뭐 후성이라든지 네. 뭐 탄소 배출 관련주 다 마찬가지예요. 들고 갈 수 있는 섹터고 향후 5년, 10년 봐야 될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만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기 때문에 오늘 또 뭐 단기간에 아래쪽에서 베팅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은 있지만 일단 이런 장대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오늘 최저가에서 잡으신 분들 말고는 그래도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지금 현재 낙폭과대 종목들로 당분간은 조금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시고 한 예를 들어서 2, 3주 지나고 다시 주도주 형식으로 떠오를 때 그때 OCI를 또 관심 가지시면 되고 기존부터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섹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만 오늘 좀 체크를 하고 아무래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인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종목은 관망하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멀리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보니까 뭐 리오프닝 수혜까지 볼 수 있다면서요. 뭐 저도 오늘 많이 긁었어요. 어제도 많이 긁었고. 네. 사실 그동안 좀 주목을 못 받은 섹터죠. 여기 네. 같은 경우도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해서 이런 결제 관련주 또 최근에 오늘 좀 올라가는 게 또 어떤 섹터냐면 5G 관련주도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가지 못했던 섹터 중에 바닥에서 치고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수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실적 자체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 증가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온라인 구매는 어쨌든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갑작스럽게 또 막상 코로나가 끝나도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구글이라든지 가맹점에 대한 이런 증가 4분기부터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 OTT 같은 경우 신규 가맹점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작년 3월에는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에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가맹점에 대한 이런 구매력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KG 이니시스도 같은 경쟁사잖아요. 네. 이쪽 같은 산업군에 있는 종목인데 상사일에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많이 올랐겠네 하고 차트를 쳐보니까 네. 안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죠.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꺾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네. 주가가 못 올라 최근에 많이 못 올랐지만 어쨌든 실적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 섹터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형식을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도 창사일에 실적이 나왔어요. 신규 글로벌 유치가 좀 부족했으나 동사의 의지가 현재 보여지고 있고 뭐 언택트 가맹점 거래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 지금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있고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히려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주도주 아닌 거는 다 지금 현재 개별주도 마이너스 40%, 30%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시에 뭐 여행이나 항공, 티켓 가맹점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주가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긁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과소비 안 된다고 계좌도 네. 그렇지 않은데라면서 제 계좌를 걱정해 주시네요. 하지만 저는 긁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반등할 테니까요. NHN 삼국사이버결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차트를 네. 보시면은 바닥에서 약간 좀 매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큰 추세가 무너지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한 48,000원이나 요 라인이 크게 이탈되지 않으면은 지금 어쨌든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대비 좀 견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한 65,000원 정도로 중기적으로 볼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을 뭐 오늘 사가지고 큰 틀로 봤을 때 뭐 내일 정리하는 그런 종목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작년 8월부터. 큰 흐름상으로 많이 빠진 이후에 좀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선만 내가 좀 잘 맞춰주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목표 주가는 65,000원, 순저가는 4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다 들어봤을 때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동안 못 간 NH 한국사이버결제를 포함한 전자결제주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되실 것 같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